방역 모범국이라 불리던 독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재확산의 원인으로 사적 모임이 꼽히면서 독일 베를린에선 모임 차단을 위해 술집과 식당에 야간 영업 금지령을 발동했습니다. 현지 리포터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겨울 리포터, 재확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요? 네, 독일에서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하루 수천 명씩 발생하며 지난 4월 이후 최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각종 사교 모임을 감염의 온상으로 지목하며 모임 차단에 나섰습니다. 베를린 당국은 이달 말까지 음식점과 술집, 상점의 야간 영업을 금지하고 가정 모임도 5명까지 제한했습니다. 밤 시간대 공원에서의 모임도 막아버렸습니다. 메르켈 총리도 상황이 악화될 경우 강력한 제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면서 시민들은 봉쇄령이 다시 시행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Das heißt, die Leute haben keine Lust mehr auf einen zweiten Lockdown, falls er kommen sollte. Dementsprechend sind die Leute sehr gereizt gerade. Sie haben definitiv keine Lust mehr drauf. 네, 코로나19 재확산에도 최소 예방 수단인 마스크 착용을 두고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제가 있는 함부르크시는 지난 12일부터 사람이 붐비는 시간대와 장소를 한정해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일 전역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 중이고 상점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7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거리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마스크 착용을 두고 여전히 찬반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Yeah, I'm negative just because it's really uncomfortable. When I wear it, it's hard to breathe and I get hot. And we have to wear mask to protect ourselves. And yeah, I feel safe when I wear mask. 일부 시민들은 마스크 착용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마스크를 둘러싼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휴가철 완화됐던 방역 조치 후 다시 재확산 위기에 놓인 독일. 마스크 착용과 야간 영업 금지라는 처방으로 봉쇄 없이 재확산세를 끊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독일에서 YTN 월드 김겨울입니다. 미국에서는 10년에 한 번 시행되는 인구조사가 실시됐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향후 10년의 지역 정치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니 올해 대선만큼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는데요. 특히 한인 사회를 비롯한 이민자와 소수계의 참여가 더욱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뉴욕 김창종 리포터가 정리해드립니다. 20년 만에 탄생한 한국계 연방의원 앤디 킴. 올해 육선을 꿈꾸는 워싱턴주 하원의원 신디 류. 유관순의 날이 제정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뉴욕주 하원의원 롱킴까지. 미 의회에 입성한 한인 정치인들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동포들이 힘을 모아 목소리를 키워온 결과입니다. 범국가적 행사인 인구조사가 실시되는 올해 한인 단체들이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동포 사회 모두가 인구조사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센서스 참여는 우리 한인 사회에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수를 우리가 알려야지 우리가 정부 보조도 받고 대외적으로 활동할 때 우리 커뮤니티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미국은 연방 헌법에 근거해 10년마다 한 번씩 인구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토대로 연방의회 의석수와 지방정부로 배정되는 연방자금, 그리고 지역을 대표해 대통령을 뽑을 대의원 수가 결정됩니다. 숫자가 곧 지역사회의 목소리인 셈입니다. 2010년 인구조사 당시 이민자와 소수계가 많은 민주당 텃밭주들의 참여율이 턱없이 낮았는데 이 조사를 토대로 조정된 선거구에서 민주당은 참패했고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 법안은 결국 공화당에 가로막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한인들이 많이 사는 뉴욕 퀸즈는 인구조사 전체 참여율이 제일 저조한 탓에 연방기금 배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인 아파트 부족과 과밀 학급 등의 사회 문제가 심각한데도 퀸즈는 여전히 가장 적은 정부 지원금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뉴욕의 인구조사 참여율이 늘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뉴욕이 손해보는 게 막심했죠. 지난 10년 전에도 연방의석 2석을 잃었는데 한 석에 보통 70만 명이니까 한 140만 명 이상이 인구조사에 응하지 않은 거죠.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 한인 사회는 투표만큼 중요한 인구조사 참여로 입김을 키워 이민자들도 살기 편한 10년을 꿈꾸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같이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센서스를 통해서 자기들의 볼 권리를 찾아가지고 큰 영향력을 행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또 권리, 권한 이런 걸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꼭 의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뉴욕에서 YTN 월드 김창종입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제2차 전국 봉쇄와 이동 제한령을 내렸죠. 하지만 이런 정책에 반발한 시민 수만 명이 전국 천여 곳에서 총리 퇴진 시위를 벌이는 등 현지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현지에서 겨우 생계를 이어오던 우리 동포들의 시름도 커지고 있습니다. 명형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경찰의 거듭된 경고에도 거리에 성난 시위대는 항의를 멈추지 않습니다. 지중해 도시인 텔아비브의 주요 거리에서 시민 수천 명이 반정부 집회에 나섰습니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정부가 2차 전면 봉쇄와 이동 제한령을 내리자 시민의 분노가 시위로 촉발된 겁니다. 예루살렘의 총리 관저 앞거리도 총리 퇴진을 외치는 시위대가 점령했습니다. The lockdown, he is trying to lock everybody at home to stay home and shut his mouth. 봉쇄 조치를 반복한 이스라엘의 경제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은 21.7%에 이르렀는데 코로나19 시작 전인 2월 실업률과 비교하면 무려 6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The economy is not good. The business is closed. Everything is closed. This very problem here. This not going. If Netanyahu not going to jail, this came more and more. 반복된 봉쇄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건 우리 동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민자가 사업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겨우 가게를 꾸려왔던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이스라엘의 유일한 한식당을 연 김봉자 씨. 유대 율법에 따른 식자재 관리인 코셔 인증을 받기까지 20여 년 동안 노력해왔는데 지금은 배달 서비스만이 유일한 매출이 됐습니다. 매일 바꾸고 뭐 그렇기 때문에 디렉션이 없는 거야.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그다음에 가다가 뚝 멈추면 또 서야 되고. 다시 또 바뀌면 또 그대로 또 춤을 춰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문화 수업을 하던 이 사설 교육업체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렌트비 때문에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것을 문을 닫아야 되냐. 주변에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들도 국가에서 이 보조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예를 들면 국가에다가 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어요. 코로나19 사태의 반정부 시위까지 겹치며 전국 혼란에 놓인 이스라엘. 아무런 대책이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한인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YTN 월드 명영주입니다.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이 변하는 이른바 뉴노멀 시대가 열렸습니다. 특히 직장 외의 공간에서 일하는 재택근무는 코로나19 시대를 대표하는 근무 형태가 됐는데요. 그런데 핀란드에서는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이미 오래전부터 재택근무가 정착돼 있다고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최원석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핀란드 건축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하는 이방전 씨. 얼마 전 해외 출장을 다녀온 뒤 자가격리와 함께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로 인한 업무 변화일까 싶지만 사실 이 씨에게 이런 원격 업무는 낯설지 않습니다. 코비드-19 그 상황이 되기 전에도 사실 가끔 재택근무를 한 적은 있었거든요.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막 아픈 거는 아닌데 몸이 조금 상태가 별로 안 좋을 때 집에서 이제 일을 하면 조금 더 편하니까. 재택근무가 새삼스럽지 않은 건 이 씨뿐만이 아닙니다. 핀란드는 지난해 기준 전 국민 가운데 32%가 필요한 경우 원격 근무를 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재택근무가 잘 정착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핀란드의 노동 문화가 유연한 업무 환경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이 덕분에 코로나19로 대부분 기업이 재택근무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오자 사회 전체가 빠르게 적응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People nowadays, they appreciate when they can work from different places, not necessarily one office, but even from home or from cafe or from co-working. So that trend was going very strong even before the COVID. 무엇보다 무선 인터넷 등 IT 인프라가 잘 갖춰진 환경은 원격 업무를 할 때 필수 조건인데 핀란드에선 모든 국민이 인터넷에 접속할 권리를 법으로 보장할 만큼 온라인 업무 환경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회사 안에서 회의를 하는데도 자기 자리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리모트로 회의를 같이 할 수 있게 그런 툴들도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인프라만큼이나 근로자와 관리자 간의 믿음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Requires trust between an employer and employees. Also, it's employers'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the work is safe and health and ergonomic, regardless of the working place. 지난 1월 핀란드에서는 근로자의 근무 시간 가운데 절반을 관리자의 감독이 없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근무 환경을 유연하게 선택하자는 핀란드의 혁신이 뉴노멀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업무 형태의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YTN 월드 최원석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는 물론 개인의 삶에도 여러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재택근무와 비대면 수업 등으로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나름의 방식으로 집콕 생활에 적응하는 모습인데요. 코로나19가 바꾼 일상의 변화를 영국 김수정 리포터가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담벼락을 타고 올라간 덩굴에 초록 솔방울 같은 것이 잔뜩 열렸습니다. 바로 맥주의 원료 중 하나인 홉입니다. 홉을 따다 수제 맥주를 만들기도 하고 마당에 떨어진 사과를 주워 사과주도 만듭니다. 떨어진 사과도 줍지 않고 바쁘게 살던 일상이 달라진 것은 재택근무를 하고 난 뒤부터입니다. You filter out the pulp as much as possible. You just want pure juice. And then add some yeast. There were many previous years where we ended up with a bunch of rotten apples on the ground and didn't get around to doing it. With COVID-19, we definitely had more time. 7달째 재택근무 중인 또 다른 가족은 마당 한쪽 텃밭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코로나19 초기 마트마다 사재기가 심한 데다 외출하는 것도 걱정돼 심기 시작한 채소들. 이것저것 수확해 먹는 재미 못지않게 쑥쑥 자라는 채소를 보면 오랜 집콕 생활에 지친 마음에도 생기가 돕니다. 코로나가 처음에 있었을 때 식료품을 구해오는 것도 되게 일이었어요. 다행히 가든이 있어서 뭐 깻잎도 재배해 먹고 뭐 파도 여기서 해 먹고 상추 이런 것도 길러 먹고 그냥 그런 소소한 즐거움으로 해 먹었고.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일상의 여유가 늘었다는 장점 못지않게 일과 사생활의 경계가 사라졌다는 문제점도 부각됐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퇴근을 시간이 되면은 퇴근을 하면서 이제 회사 일을 많이 잊어버리고 하는데 집에서는 어디서 이제 일을 끊어야 될지 항상 퇴근을 해도 퇴근한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좀 단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성 재택근로자나 주부도 집안일에 양육과 교육까지 떠안으면서 피로감이 쌓이고 있습니다. 삼시세끼를 꼬박 다 챙겨줘야 됩니다. 계속 되다 보니까 이 작은 일이 아니더라고요. 애들 숙제나 그 학교 공부를 선생님이 아닌 내가 옆에서 다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더 바빠졌던 것 같아요. 하루 10,000명 넘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는 영국. 또다시 되풀이될지 모를 2차 확산과 봉쇄 위기 속에서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려는 개인의 노력 못지않게 생산성과 삶의 균형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인 대비책 마련도 필요한 때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YTN 월드
김수정입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무료함과 외로움을 달래줄 반려동물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경제 활동이 다시 시작된 뒤 반려동물 키우기를 포기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김길수 리포터입니다. 미국 텍사스의 반려견 공원. 주인을 따라 나온 강아지들이 넓은 풀밭을 뛰어놀며 신이 난 모습입니다. 코로나19로 외출 금지와 격리, 재택근무 등 사회와 단절된 생활이 길어지자 미국에서는 지난 상반기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I got him in May. So he's been with me ever since. He's almost 6 months. But yes, more pets for COVID to keep us all sane and doing something besides eating. 실제로 로스앤젤레스 동물학대 방지협회의 경우 지난 6월 말 반려동물 입양이 평소보다 2배나 증가해 하루 10여 건 입양됐고 강아지 입양은 대기자 명단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주인들, 특히 SNS에 사진을 많이 올리는 이용자를 겨냥한 이색 상품들도 틈새 시장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Along with a doggy room service menu so that you can order, peanut butter bones or ground turkey and rice, some really nice luxury meals for your dog. 하지만 모두가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짝으로 여기며 아끼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 활동이 재개되고 외출이 자유로워지자 봉쇄령 때 입양했던 반려동물을 동물보호소에 맡기거나 거리에 버리는 일도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Maybe 2 months since we started opening the economy again, we've actually seen a sharp increase again. People going back to work and discovering that perhaps they are unable to care for the animals because they're not home anymore. 한때 쇄도하는 입양 요청에 대기자 명단까지 등장했던 동물보호소에는 다시 반려견들이 들어와 새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사람들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한 도구가 아닌 소중한 생명체라는 인식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YTN 월 김길수입니다. Этого праздника многие заинтересуются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ой. Это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 и на самом деле это уже не первое десятилетие, это 30-я годовщина того, как Корея и Россия веду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Туристов и в Корею, приморцев, и из Кореи в Приморье, он позволяет выстраивать эти отношения на уровне взаимного доверия, уважения.